을묘일주를 풀어보겠습니다. 을묘일주는 간여지동. 간여지동이라는 것은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으로 되어 있다. 즉 나의 하늘의 뜻이 그대로 땅에 꽂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주관이나 고집 이런 게 강하다 이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따라붙는 것이 배우자운이 불안하다 이런 게 있죠. 지장간에는 갑과 을이 있다. 목기운이 순이하게 있죠. 이 자체로 도화가 되고, 해묘미생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도화가 걸리는 것이죠. 아니, 해묘미생이 아니라 인호술생에서 보면 제대로 도화 걸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호술생 같은 경우는 그 색정, 그런 그 남녀 풍류 이런 거로 해서 그 남녀 관계, 애정 관계에 고단함이 따른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깔고 가면 되겠습니다. 공망이 자축이 공망이다. 여기서 자, 천을 귀인이면서 인수가 되는 자가 공망이 된다는 것이 좀 걸리는 부분이에요.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치고 나가는 데 있어서 추진력은 좋은데 어떤 목적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때로는 양심도 저버릴 수 있는 기운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인수가 공망 맞았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을묘일주들이 정관이면서 천을기운이 와서 긍정적인 작용이 많이 와야 되는데 을일간들이 대부분 좋은데, 을묘일주 같은 경우는 승진이 되더라도 어렵게 되던가 어떤 좋은 긍정적인 일이 생기는 가운데서도 쉽게 걸리는 그런 운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일지에 록을 하고 있다. 12신성으로 12운성으로 록에 해당한다. 그만큼 기운이 강하다는 것이죠. 요걸 갖다가 기본적으로 알아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일주에 따르는 특징이라면, 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봄에, 늦봄에 해당하는 그 만춘의 기운인데, 그로 인해서 매우 활발한 어떤 그 화를 반기는 그런 운이 되겠죠. 그것을 목화통명이라고 하는데, 갑목이 큰 거목이고 사목이고 죽은 나무라는 의미죠. 그런 그 강직한 기운이 있다면은 을목이라는 것은 그런 그 쭉쭉 뻗는 그런 기운보다 옆으로 바위도 피해 나가는 그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일간이 되겠다. 그러한 기운이 지지로도 만춘의 기운이 있으니 그 뜻이 매우 명랑하고 어떤 그 긍정성이 있으면서 사회 발달하는데 매우 유리한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지지에 록을 깔고 있다는 것은 지도자의 어떤 기질도 강하게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릇들이 관성이 있다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국가의 어떤 중요한 일을 하는 그릇이 되겠고, 그러지 않더라도 여기가 자가 있든가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뭐 임신 이런 모양이 나오든가 하면 관인상생으로 매우 좋은 모양이 되겠죠. 이런 간지가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이게 관인상생 되어 있거나 정관이 있거나 신금이 있어서 이렇게
관의 모양을 갖추고 있으면은 그러한 자기 신왕, 관왕 이런 모양으로 해서 사회의 지도자로 발달할 수 있는 그러한 기운으로 가기 쉽고, 대신에 이런 기운보다는 화의 기운이 강하게 있다. 뭐 오시가 되던가 사시가 되던가 이렇게 되면은 본인의 강한 주도력을 이용해서 사업 속성으로 빠져나가기가 쉽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고 관도 있고 천간으로 병정화가 투출했으면은 그 자체로 목화통명이 돼서 교육직 이런 쪽에서 뭐 교수라던가 이런 쪽에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겠죠. 그리고 을목 자체가 간목도 마찬가지인데 말로써 먹고 사는 세월 이런 기운이 강한데 그런 것이 영업도 되고 예술도 되고 교육도 된다. 그게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을묘일주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단 뭐냐, 사주가 너무 강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 해나 자가 있어서 왕한 것은 오행적으로 왕한 것이고, 이런 것은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인수의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인이나 묘가 와서 이렇게 강한 모습들은 자기의 어떤 그 제어력 이런 것보다는 무조건 어떤 치고 나가려고 하는 기운이 강하다 이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런 그 무조건 밀어붙이는 경향으로 인해서 주위와의 타협이 안 되고 그로 인해서 불화할 수 있는 요인도 있다. 그러니까 금이 있고 수가 있으면 아주 관인상생도 되고, 또 화가 있어서 또 사업활동으로 빠져나가고 그러면 매우 긍정적인 모양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기본적인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육친관계로 들어가서 육친관계로 들어가서 육친의 12운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이 을묘일주가 살아가는데 어떠한 그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부모, 자식, 그 다음에 그 나의 배우자 관계가 어떻게 안방에서 형성이 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토하고 기토는 무토하고 정화는 욕지에 들어간다. 병정화가 병지에 들어간다. 경금이 절지에 들어간다. 아니지, 태지에 들어간다. 신금이 절지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임수가 사지, 사지에 들어가네. 계수가 생한다. 이렇게 놓고 봐서 육친관계를 보면 이런 그 계수의 기운이 생한다는 거로 봐서 나름대로의 안방에서의 모친의 역할이 좀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모친의 기운을 뺏는 기운이고 본인의 기운이고, 이런 토를 극한다는 것은 부모와의 관계가 좀 그 매끄럽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그리고 이렇게 목의 기운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친의 기운을 내가 뺏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모친이 자칫하면은 목 기운이 더 강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유병하는 수가 있겠다. 뭐 자가 있다고 해도 공망이 되고, 해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자가 있으면 공망이니까 기본적으로 모친의 덕을 잇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해가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해가 뭐냐면은 그 묘에 이르러서 사지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자식이 장성하면서 모친이 자꾸 시름시름 아픈 케이스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을묘일주들이 보면은 그 모친이 이제 장성해서 보면은 같이 동거하는 가운데서 모친이 유병하는 수가 많이 있다. 그 해수가 해월의 을묘일주일 때 그렇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부친의 기운도 많이 꺾이게 되고, 그 다음에 특징 중에 또 뭐가 있냐면 묘가 이렇게 거듭하여 있다. 그것이 을묘고 의해가 있다. 또는 을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은 이제 뭐 다 같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을해가 있던, 을묘가 있던, 을미가 있던 이런 경우에 두 조모, 그 다음에 두 모친, 그러지 않으면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일궈야 그 두 가정 이상을 거느리는 그런 곤란함을 피할 수가 있다. 2002지의 모양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식운을 볼 때 시에 만약에 경진시가 된다. 이렇게 되면 남자 같은 경우는 큰 자식을 두겠죠. 아니면 신사시가 되는가? 을경금 병자정축 무익이며 경진 신사시라고 하더라도 뭐냐면은 그 명에 따르는 자식, 그런 자식이 남자 같으면 있을 수가 있고, 여자 같으면 병정화나 사화나 오화가 시 있으면은 현달하는 자식이 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안방에서의 조화를 봅시다. 이제 안방에서 남자라면은 무토, 병화 이런 것이 욕화에 있다는 것은 나랑 짝이 잘 맞는 배우자감이 맨날 그 밖에 나가서 남한테 인기는 좋은데 살림은 잘 못하고 이런 식으로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배우자감이 되기 쉽다.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품 잡고 이런 그 인기 있는 마누라감, 그런 마누라감이 안에 들어오니까 병제 이르니 살림도 못하더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을묘일주가 배우자와의 조화를 갖추기 쉽지 않죠. 이런 식으로 있다. 이런 식으로 편제를 쓴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운이 나쁘면은 묘미합으로 해가지고서 토가 허물어지는 경우가 나와요. 이것도 불리한 모양이고. 그 다음에 술토 마누라가 있다. 이렇게 묘술합으로 유정하게 돼 있죠. 유정하게 돼 있으므로 좋아 보이긴 하나 결국 술토라는 한계성으로 봐서 썩 그 영양가 있는 그런 마누라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을묘일주가 배우자와의 조건을 맞추기가 참 쉽지 않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만약에 진토 마누라가 있다. 스시로 목국을 이루면서 본인의 어떤 토로서의 역할을 망각하고 병이 나던가 아니면 주변 경쟁자에 의해서 항상 위협받고 있는 모양이다. 잘못하면 이제 바람나던가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배우자운이 좀 불리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경금, 신금 모두 절퇴지에 빠지죠. 자식운도 약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아까 같이 뭐 경진시가 됐던 신사시가 됐던 아니면 신시가 됐던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그 안방에선 조화가 잘 안 되지만 밖에 나가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간이 된다면 자식의 덕을 입을 수가 있다. 기본적으로 안에서는 조화를 갖추지 못한다 이거죠. 신금이 온다면은 아주 천을 귀임이면서 좋은 자식인데 주로 딸 자식이 되겠죠. 묘하게 합의돼 있죠. 이렇게 천간으로 치면 이제 을경합 같은 건데 그러한 식으로 유정한 모양이 이제 이런 건데
그러면서도 원진의 관계에 있다. 그것은 원진의 해석을 가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친, 부친 설명 다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고, 여자의 입장에서 배우자와 자식운을 본다. 여자 입장에서는 경금하고 신금이 절퇴지에 이른다는 것은 안방에서의 조화도는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던, 아니면 천간에 경이 있던,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배우자의 덕을 입을 수가 있고, 아니면 말년이라도 이렇게 뜨던 신금이 오던, 이런 상태에서 배우자의 운을 제대로 입을 수가 있다. 근데 안에서는 조화롭지 못하니 수시로 원망하는 세월도 따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좀 불행스러운 것은 신금이 왔다. 신이 있으면은 이런 것은 그래도 괜찮아요. 자식과 남편이 동주를 하니, 이런 시기에 만약에 안정이 안 돼서 한번 깨진다면 후에 가서 이런 그 가정을 일구게 되는데, 격각이란 말이에요. 격각. 그래서 이것도 불안한 요인은 되고, 대신에 자식과 남편이 동주를 한다. 이런 모양. 그래도 공직성 또는 일반 직장이라도 남들이 알아볼 만한 뭐 그런 정도, 중견기업 이상 정도, 그 정도 어떤 그 명예 있는 그런 배우자의 운기는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조건을 따져주면 되겠죠. 여기서 신사시라는 것은 자식과 배우자가 동주를 하는 모양으로 그것을 남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이 되어 있다. 그럼 이런 시기에 배우자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신사시가 있다. 이럴 때는 이 자체를 배우자로 볼 수도 있는데, 본인의 어떤 그, 요즘에는 여성분들도 많이 사회활동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선출직 명예, 뭐 시의원, 도의원 아니면은 무슨 자잘한 모임에서라도 본인의 어떤 그 활동을 통한 명예, 이런 쪽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을목이 욕지에 든다는 것은 말년에 그러한 활동을 하면서 돈도 많이 나가는 그런 환경에 빠지기가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식운을 놓고 보면은 병화 정화가 병지에 있고 욕지에 있으니, 자식들이 안방에 있다 보면 엄마한테, 엄마 말에 어떤 그 잘 따르기보다 응석을 부리거나 아니면은 그 욕지에 든다는 것은 돈을 많이 쓰면서 어떤 욕지, 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으로 내가 많이 그 챙기고 거들어야 되는 그런 자식, 그런 자식이 되는데, 그것이 병화가 욕지에 들므로 딸 자식이 그러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아들을 봤더니, 아들은 병지에 드니 활발한 활동을 하기보다는 내가 일일이 챙겨줘야 되는 상황,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식은 남자 사주가 됐던 여자 사주가 됐던 을묘일주는 조건을 잘